그거 좀 많이 상한 것 같더라. 버렸어.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냥 버리세요? 저희가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어머님은 저희 성의를 전혀 몰라주시네요. 맞아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가 자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저는 70세 정명순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과 화해 과정입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들을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씨 할머니에게 명절은 한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수호가 결혼 전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이 모두 모여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호는 늘 효심이 깊고 자상한 아들이었고 부모님을 도우며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며느리 윤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처음부터 다소 차가운 인상을 주었고 명절 때마다 사소한 일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 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으며 수호는 그런 아내를 두둔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윤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다가오면 할머니는 설렘보다는 부담스러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 할머니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맞이한 이번 명절,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지 정씨 할머니는 긴장과 함께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아들 수호와 며느리 윤희가 오늘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수호네 몇 시쯤 온대요? 정씨 할머니가 거실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심씨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전화 왔을 때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곧 도착하겠지. 정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핑계를 대며 늦게 올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부부의 방문이 반갑기보다는 걱정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도 윤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의 모든 일을 피했고 수호는 그런 아내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네요. 심씨 할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달라지길 바라나? 사람이 쉽게 변하나?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우리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정씨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왔니? 정씨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희의 다리에 감긴 기부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윤희야, 그 다리는 괜찮니? 윤희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정씨 할머니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엔 허리가 아프다더니 이번엔 또 다리라니.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수호야, 어서 들어와. 정씨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짐 좀 들고 갈게요.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효성 깊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윤희가 정씨 할머니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맙다, 윤희야. 정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선물을 받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가족의 화합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흘러갈까? 정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집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이번 명절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불편함을 잊고 따뜻한 가족 모임을 기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부엌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거실을 바라보니 며느리 윤희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발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발에는 어색하게 감긴 붕대가 눈에 띄었고 윤희는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온다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며느리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속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는 좀 도와주지 그러니? 다리가 아프더라도 조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않니? 윤희는 오히려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다리 때문에 제가 무리하면 안 되죠.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어요. 그때 수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는 다 되셨어요? 늦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자려고 했는데. 정씨 할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거의 다 됐다. 수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져온 과일은 어디 두셨어요? 아침에 좀 먹을게요. 정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거 좀 많이 상한 것 같더라. 버렸어. 윤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냥 버리세요? 저희가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어머님은 저희 성의를 전혀 몰라주시네요. 수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성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가 자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심씨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가 가져온 선물을 그냥 버리셨대요. 심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유통기한 지난 걸 가져온 거 아니냐? 윤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하시니 저희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씨 할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만하고 아침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수호는 무관심한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호야, 밥 먹을 때 핸드폰 그만 봐라. 심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호는 대꾸도 않고 계속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윤희가 그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씨 할머니와 심씨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 수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새 차를 뽑으려고 해요.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던데. 정씨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형편에 딱 맞는 좋은 차를 봤거든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심씨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너희 제정신이냐? 그런 걸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수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요즘은 다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던데. 정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와 수호의 뻔뻔한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희가 와서 오히려 방해된 것 같네요. 수호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좀 피곤해서요. 나중에 봐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고 정씨 할머니와 심씨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아침. 정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불편했던 기억이 여전히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중 윤희와 수호가 가져온 선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씨 할머니는 생각하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화장품 세트와 인삼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박스 뒷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순간 정씨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던 것입니다. 그때 심씨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리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일 있어? 정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화장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어요. 작년에 유통기한 지난 샴푸 세트 가져왔던 일이 생각나네요. 심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엔 또 뭔가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인삼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하나를 잘라보니 속이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겠어요. 심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윤희와 수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화장품을 들어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윤희야, 이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니? 윤희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제조일자예요. 어머님께서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요즘은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골랐는데요. 수호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윤희가 정말 공들여 고른 거예요. 어머니는 늘 저희 성의를 의심하시네요. 이래서 선물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정씨 할머니와 심씨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씨 할아버지가 자른 인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인삼은 어떻게 된 거니? 속이 다 상한 것 같은데. 수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발효 인삼이에요. 부모님은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네요. 이런 고급 인삼을 못 알아보시다니 안타깝네요. 정씨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씨 할머니는 우연히 쇼핑백 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분명 2년 전에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정씨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정씨 할머니는 윤희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부스를 한 채로 불편하게 걸어가는 듯 보였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고 분명히 아픈 다리로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심씨 할아버지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도 봤어요. 아까 윤희가 혼자 있을 때 멀쩡하게 걷더라고요.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불편해 보이던데. 윤희는 잠시 당황하다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제보다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정씨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근데 어젯밤엔 화장실 갈 때 멀쩡해 보이던데. 내가 잘못 본 걸까?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진통제를 먹어서 잠깐 괜찮았나 봐요. 지금은 다시 아파요. 수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많이 아픈데 너무 캐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게 해주세요. 늘 이러시니까 저희가 자주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수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보렴. 심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명절인데 이렇게 싸우면 어쩌나. 다들 좀 진정하고.
수호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더러 뭘 숨긴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윤희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순간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 순간 정씨 할머니의 눈에 윤희의 발목이 들어왔습니다. 붕대가 살짝 풀어져 있었고 예상과 달리 북이나 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희와 수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수호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창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씨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희 부모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주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수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의혹과 긴장으로 가득 찬 명절의 저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씨 할머니의 집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정씨 할머니가 심씨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심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호와 윤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수호야, 윤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심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호가 윤희와 눈빛을 교환하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씨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화장품 세트와 인삼을 올려놓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 좀 해주렴. 윤희가 잠시 당황한 듯 보이지만 수호가 재빨리 나섭니다. 아, 그거요? 한정 판매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정씨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한정 판매? 그럼 이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할인점에서 2년 전에 산 걸로 이 영수증 말이다. 정씨 할머니가 말을 자릅니다. 그만둬라. 작년에도 유통기한 지난 샴푸들 잔뜩 주더니 이번엔 또 이러는 거니? 너희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정씨 할머니가 인삼을 들어보이며 말합니다. 그럼 이 썩은 인삼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것도 특별한 거라고 할 텐가? 수호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 그거요? 그게 발효 인삼이에요. 어머니, 요즘 그게 유행이라던데. 윤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발효 인삼이 몸에 더 좋대요. 비싼 거예요. 심씨 할아버지가 인삼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합니다. 발효라고? 이건 그냥 썩은 것 같은데. 수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저희가 왜 부모님께 나쁜 걸 드리겠어요? 정씨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를 뭘로 보는 거니? 우리가 그렇게 몰라보겠니?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정씨 할머니가 말을 자릅니다. 그만,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라. 너희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이려 들다니. 수호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말을 믿어주세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심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쉽니다. 수호야, 윤희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늙었다고 다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니?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윤희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호도 마침내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씨 할머니의 눈에서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부모였니? 심씨 할아버지가 말을 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수호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그들의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들 수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야, 내 다리는 정말 다친 게 맞니? 아까 혼자 있을 때 멀쩡히 걷는 걸 봤단다. 수호가 벌떡 일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게 다 오해예요. 윤희가 걸을 수 있는 건 그게 며느리 윤희가 놀라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정씨 할머니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찹니다. 너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왜 이렇게까지 한 거니? 수호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들 수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희가 이어 말합니다. 저희는 그저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 매번 명절 때마다 긴장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수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저희가 비겁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언제 너희에게 완벽하라고 했니? 그저 진실된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랬을 뿐인데. 심씨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작년에 그 샴푸 세트부터 계속 이랬던 거니? 수호와 윤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정씨 할머니와 심씨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심씨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어쩌면 좋겠니? 너희의 진심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쌓인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씨 할머니가 말을 이어봤습니다. 우리 가족에 더 이상 거짓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서로 솔직해지자.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일 거야. 수호와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밤, 정씨 할머니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진실 고백을 통해 어쩌면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씨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진 것은 명절이 지나고 이틀 후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자 심씨 할아버지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먹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여보, 괜찮아요. 혹시 뭐 잘못 드신 거 있나? 아까 수호가 가져온 견과류 좀 먹었는데. 뭐라고요?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었어? 심씨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정씨 할머니는 대답 대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몸은 점점 축 늘어져 갔습니다. 안 되겠어. 병원에 가야겠어. 심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식중독입니다. 뭔가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것이 있나요? 심씨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견과류를 드셨는데 나는 안 먹었지만 집사람은 먹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가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기한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조금 안정을 취하게 되자 심씨 아버지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셨냐는 말이 신경이 쓰여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견과류 포장을 찾아 유통기한을 확인했을 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에 좋다며 이번 명절 선물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유통기한은 이미 1년 가까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분노가 차오른 심씨 할아버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들이 이걸 몰랐다고? 며칠 전 거짓말도 모자라서 이제 이건 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는 거냐? 수호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유통기한을 몰랐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심씨 할아버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모르고?
내 엄마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니들 명절 때부터 하는 꼴이 왜 그러냐? 견과류가 문제가 아니잖아. 니들 태도가 문제란 말이다. 심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해졌습니다. 수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심씨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용서?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무슨 용서를 바라냐? 할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됐다. 니네 둘 다 이젠 명절에도 찾아오지 말고 니들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유통기한 지난 선물들 니네나 먹든 버리든 알아서 해라. 수호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상태도 걱정이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니들 사과가 진심이겠냐?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진심이라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됐겠니?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심씨 할아버지와 수호 그리고 윤희는 명절을 각자 보내며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찾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자리에는 싸늘한 거리감만이 남았고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 찬 명절은 가족의 균열로 막을 내렸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병원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일은 심씨 할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은 이미 부모님에게서 멀어졌고 심씨 할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닫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씨 할아버지의 과수원이 포함된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 과수원이 상당한 가치로 보상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수호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그 과수원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그 땅 보상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제가 서류 준비하고 계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심씨 할아버지는 수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과수원은 너희랑은 상관없다. 수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상관이 없다니요? 저희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 과수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심씨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삶이나 살아라. 원래부터 그 땅은 네 엄마랑 내 것이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수호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그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명절 때마다 우리에게 오면서도 늘 우리를 무시했다. 병원에 엄마가 누워있을 때조차 너희는 관심이 없더니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수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심씨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과수원은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너희를 키운 땅이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날 이후 수호는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수원도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수호는 부모님과 멀어진 상황을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수원이나 재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묘한 공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호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들어온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계신다. 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갈등과 어색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요. 이제라도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수호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고 수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을 잃은 수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눈물을 삼키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수호야, 내가 왔구나. 보고 싶었단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아버지, 저희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그동안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게 여긴 시간이 지금 돌아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내 엄마는 너 기다리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그냥 참았다. 내가 와주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를 거다. 그 말에 수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바쁜 삶에 치여 부모님을 외면해온 시간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수호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수호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수호의 마음엔 깊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호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매일 병문안을 다니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수호는 가슴 한쪽에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퇴원하시면 같이 좋은 음식 먹으러 가요. 그동안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준비해 놓을게요. 수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는지 듣고 싶구나.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아들 수호와 며느리 윤희는 가족 모두가 모여 환영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린 테이블을 보며 정씨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 지내는 게 나에게 제일 큰 선물이란다. 이제 수호는 단순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사실 난 아직도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가족의 화해를 간곡히 부탁하셨어.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다오. 앞으로는 정직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살자꾸나. 네, 아버지. 앞으로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호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 수호와 며느리 윤희는 부모님께 더욱 다가가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셨고 수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안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이 담긴 관계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이제 수호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후회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위선과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과 갈등.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해의 길을 찾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거짓말과 위선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을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진실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